어른이 학생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복도 끝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의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교실 앞에는 친구를 몰아세운 낯선 남자 둘. 한 명은 팔짱을 끼고 있었고 한 명은 학생의 가방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야, 네 친구야? 네가 대신 갚을래? 조폭이 코웃음을 치며 다가왔고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그때 여학생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발끝이 조용히 틀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상대의 손목을 붙잡고 그대로 밀어냈습니다. 짧은 퍽 소리와 함께 남자의 몸이 벽에 부딪혔죠. 순간 모두가 멈췄습니다. 뭐야 이거? 뭐하는 계집이야? 남자가 일어나며 소리쳤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감동기억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어요. 3학년 교실은 대학 입시를 앞둔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복도에는 방과 후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죠. 한유진은 사물함에서 책을 꺼내다 문득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 달 이자만 50만 원인데 니네 엄마가 전화도 안 받아? 학생이 책임져야지. 낯선 남자의 목소리는 협박조였고 그 옆에선 또 다른 남자는 팔짱을 낀 채 비웃고 있었어요. 유진이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자들이 몰아세우고 있는 학생은 다름 아닌 절친 박윤아였거든요. 윤아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떨고 있었고 주변 학생들은 그저 멀찌감치 서서 지켜볼 뿐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지금 일하시는 중이라서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윤아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만큼 작았습니다. 일하는 중. 그래서 뭐? 빚은 누가 갚는데? 장도혁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윤아의 가방을 발로 툭 차며 냉소를 찌었어요. 가방에서 교과서와 필통이 와르르 쏟아졌고 윤아는 그대로 주저앉아 물건을 주우려 했죠. 그 순간 유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른이잖아. 어른이 학생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어요. 장도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뭐야 너? 누구야? 친구예요. 그리고 여기 학교인데. 학생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유진이는 침착하게 한 발짝 앞으로 나섰고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장도혁은 코웃음을 치며 유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네 친구 빚 대신 갚을래? 아니면 그냥 꺼져. 경찰 불러도 될까요? 지금 협박하시는 거 다 녹음되고 있거든요. 유진이가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보이자 장도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곧 비웃으며 유진이의 손목을 낚아채려 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재빠르게 몸을 돌리며 남자의 손목을 붙잡고 그대로 아래로 꺾어내렸어요. 그는 균형을 잃고 벽에 부딪혔습니다. 으악, 이 미친. 장도혁이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유진이는 이미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그녀의 발은 자연스럽게 격투 자세로 틀어져 있었고 호흡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주변 학생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너 지금 뭐 한 거야?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 장도혁이 손목을 주무르며 소리쳤지만 유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김우철 경비원님이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경비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장도혁은 혀를 차며 뒤로 물러섰어요. 오늘은 이만 가줄게. 근데 너 이름 뭐냐? 유진이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고 장도혁은 비웃으며 동료와 함께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학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방금 일어난 일을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어요. 유진이는 조용히 유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 유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유진이는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함께 주워 담았어요. 김우철 경비원님은
두 학생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방금 그거 어디서 배운 거니? 그냥 언니한테 배웠어요. 유진이의 대답은 짧았지만 경비원님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죠. 그는 오랜 군생활로 단련된 사람이었고 방금 유진이가 보여준 동작이 단순한 호신술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챘거든요. 그날 저녁 유진이는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빌라 2층, 언니와 단둘이 사는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언니 한서진 씨가 거실에서 운동복 차림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유진이는 순간 움찔했어요. 아니, 별일 없었는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 내 표정 보면 알지. 말 안 해도 돼. 대신 오늘 저녁 훈련은 2배야. 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매트를 펼쳤고 유진이는 한숨을 쉬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두 자매는 거실에서 주짓수 훈련을 이어갔어요. 유진이는 언니의 손목을 잡고 기술을 걸었지만 언니는 순식간에 역으로 제압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쓴 거 내가 가르쳐준 2단 손목 걷기 맞지? 응. 잘했어. 근데 다음엔 더 조심해. 상대가 누군지 모르잖아. 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세를 잡았고 훈련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유진이는 알지 못했어요. 학교에서 찍힌 영상이 이미 SNS에 퍼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장도혁이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학교는 이미 소문으로 들끓고 있었어요. 야, 그거 봤어? 어제 3학년 복도에서 여학생이 조폭 눕힌 거. 헐, 진짜? 영상 있어? 있지. 지금 단톡방에 다 돌아다니는데. 복도를 지나가는 유진이의 뒤에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고 누군가는 힐끔힐끔 쳐다보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죠. 유진이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이들조차 눈을 피했고 유나마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유진아, 괜찮아? 짝꿍인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유진이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지만 1교시가 시작되기 전 교무실에서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3학년 4반 한유진 학생은 지금 즉시 교무실로 오세요. 교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유진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혹시 어제 일로 문제가 생긴 걸까? 교무실 문을 열자 담임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유진아, 앉아봐. 어제 내가 복도에서 외부인과 몸싸움을 했다는데 사실이니?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교감 선생님은 팔짱을 낀 채 유진이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네, 그런데 제가 먼저 시비를 건 게 아니라 친구가 협박당하고 있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학교 안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게 문제란 말이야. 교감 선생님의 말에 유진이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폭력이라니요? 친구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말씀이세요? 한유진 학생, 지금 선생님한테 대드는 거야?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고 담임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중재에 나섰습니다. 유진아, 선생님도 내 마음은 이해해. 근데 말이야. 요즘 세상이 무섭잖아. 괜히 끼어들었다가 내가 다칠 수도 있어. 그럼 친구가 당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유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담임 선생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일단 이번 주는 조용히 지내.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면 절대 혼자 나서지 말고 바로 선생님한테 연락하고. 교무실을 나온 유진이는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어른들도 겁먹은 거야. 그날 점심시간 유진이는 유나를 찾았지만 교실에 없었어요. 화장실,
도서관, 매점까지 찾아다녔지만 유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진이는 옥상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 난간에 기댄 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유나를 발견했어요. 유나야. 유진이가 다가가자 유나는 놀란 듯 몸을 돌렸습니다. 유진아.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는 이미 붉어져 있었어요. 미안해. 내 때문에 내가 곤란해진 것 같아서 선생님한테 혼났다며? 아니야, 별로 안 혼났어. 그것보다 너는 괜찮아? 유진이는 유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지만 유나는 고개를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사실은 말이야, 어젯밤에 우리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그 사람들한테서. 뭐라고 했는데? 유진이의 표정이 굳어졌고 유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돈 안 갚으면 엄마 직장에 찾아가겠대. 엄마가 일하는 곳까지 알고 있다고 했어. 그리고 나도 가만 안 두겠다고. 유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유진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유나야, 경찰에 신고해야 돼. 이건 명백한 협박이잖아. 안 돼. 그러면 더 심해질 거야. 엄마가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신고해봤자 소용없대. 오히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온대.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고 유진이는 그런 친구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건 정말 아니야. 오후 수업이 끝나고 유진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묘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따라왔어요. 하지만 복도에도 교문 앞에도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분 탓인가? 유진이는 고개를 저으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고 평소처럼 버스에 올라탔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언니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유진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그때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너 한유진 맞지? 어제 일 재미있었어. 다음에 또 보자. 유진이의 손이 순간 굳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장도혁이다. 문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친구 박유나, 엄마가 서울병원에서 일한다며? 오늘 야간 근무라던데 조심하라고 전해. 유진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손이 떨렸고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유나 엄마까지. 유진이는 급히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섯 번째 전화에서야 유나가 받았어요. 유진아, 미안 지금 엄마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이라. 유나야, 너네 엄마 지금 어디야? 혹시 혼자 계셔? 응? 왜 그래? 엄마는 지금 병원에서 일하시는데. 당장 엄마한테 연락해. 조심하라고 전해. 그 사람들이 엄마 직장까지 알고 있어. 유진이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유나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한 듯 비명을 질렀어요. 뭐? 어떻게 유진아, 엄마 전화 안 받으시면 어떡해. 두 사람은 동시에 패닉에 빠졌고 유진이는 손을 떨며 다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겁먹었어? 걱정 마. 오늘은 그냥 인사만 하고 올게. 진짜 시작은 내일부터야. 유진이는 그 문자를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언니 한서진 씨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유진아 왔어? 오늘 저녁 뭐 먹을? 언니는 유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즉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유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언니에게 건넸고 언니는 문자를 읽는 순간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언니 이거. 유진아, 처음부터 다 말해봐. 어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무서운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그제야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조폭이 유나를 협박했던 일, 자신이 그들을 제압했던 일, 그리고 오늘 받은 협박 문자까지. 언니는 묵묵히 듣다가 유진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이제 언니가 해결할게. 너는 걱정하지 마. 언니, 내일부터 학교 갈 때 내가 데려다 줄게.
그리고 유나 엄마도 보호해야겠어. 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유진이는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유진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언니 한서진 씨가 전직 707 특임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언니가 이미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요. 그날 밤 언니는 유진이가 잠든 후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형민 씨? 나 서진이야. 좀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도와줄 수 있어? 전화 너머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고 언니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장도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여학생의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머릿속에는 계속 어제 받은 협박 문자가 맴돌았고 유나 엄마 걱정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언니는 이미 운동복을 입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일찍 일어났네. 씻고 와. 아침 차려놨어. 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유진이는 언니의 눈빛이 어제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욱 날카롭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죠. 아침을 먹는 동안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학교 데려다 줄게. 그리고 하교할 때도 내가 데리러 갈게. 언니, 그럴 필요까지는. 유진아, 이건 협상이 아니야. 그냥 내 말대로 해. 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유진이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8시 정각 두 자매는 집을 나섰습니다. 언니는 차를 몰며 유진이에게 물었어요. 유나는 오늘 학교 나와? 아마도 어제 통화했을 때 괜찮다고 했는데. 유나 엄마는 어떻게 됐어? 다행히 어젯밤엔 아무 일 없었대. 그런데 엄마가 너무 무서워하셔서 오늘 병원 쉬신대.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잘 됐네. 일단은. 학교 정문 앞에 차가 멈춰섰고 유진이는 내리려다 문득 뒤를 돌아봤어요. 언니, 혹시 어제 전화한 사람이 누구야? 아,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야. 지금은 경찰 쪽에서 일하는데 도움 좀 받으려고. 경찰이야? 응, 걱정 마. 언니가 다 알아서 할게. 언니는 빙그레 웃으며 유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교문을 지나 교실로 향하는 동안 유진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혹시 수상한 사람이 있나 싶어서였죠. 하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학생들만 보였고 유진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유나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유나야, 괜찮아? 유진이가 다가가자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고 밤새 울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유진아, 미안해. 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무슨 소리야, 친구잖아. 그리고 내 잘못이 아니라 그 나쁜 사람들 잘못이지. 유진이는 유나의 손을 꽉 잡았고 유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나저나 엄마는 어때? 오늘 병원 안 나가셨어. 너무 무서워하셔서 집에만 계신데. 그래, 그게 나아. 일단은 조심해야 돼. 두 사람은 나지막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주변 아이들은 힐끔힐끔 쳐다보며 또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진이도 유나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1교시 수업이 시작되고 유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때 교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어요. 김우철 경비원님이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유진아, 잠깐 나와봐. 급한 일이야. 선생님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유진이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어요. 경비원님, 무슨 일이세요? 지금 학교 정문 앞에 수상한 차가 계속 서성이고 있어. 어제 본 그 사람들 차 같은데. 유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경비원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나가서 쫓아내려 했는데 그 사람들이 너 나오면 연락하라고 협박하더라고. 저한테요? 그래,
그래서 일단 너한테 먼저 알려주려고 왔어. 혹시 누구한테 연락할 사람 있어? 유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 언니한테 연락할게요. 언니? 어제 그 주짓수 가르쳐준 언니 말하는 거야? 네. 경비원님은 잠시 유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유진아, 너네 언니 혹시 어디서 뭐 했던 사람이니? 네. 아니야, 그냥 어제 내가 쓴 기술을 보니까 보통 배운 게 아니더라고. 군대에서나 배울 법한 실전 기술이었거든. 경비원님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유진이는 순간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유진이도 언니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는 잘 몰랐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언니는 그냥 운동을 좋아한다고만 했어요. 그래, 알았어. 일단 언니한테 연락해봐. 나는 정문 쪽에서 계속 지키고 있을게. 경비원님은 유진이의 어깨를 툭 두드리고는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유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자마자 언니가 받았습니다. 유진아, 무슨 일이야? 언니, 그 사람들이 학교 앞에 와 있대. 경비원님이 그러는데.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교실 안에만 있어. 절대 밖에 나가지 마. 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전화가 끊기고 유진이는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언니가 온다고 했어. 괜찮을 거야.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고 시간은 너무나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15분이 흘렀지만 유진이에게는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창밖만 계속 쳐다보는 유진이를 보며 유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괜찮을 거야. 응, 언니가 온다고 했어. 그때였습니다. 교문 쪽에서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유진이는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달려갔어요. 언니의 차였습니다. 언니 한서진 씨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유진이는 숨을 멈췄어요. 언니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느리지만 단단했고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주변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옆에 서 있던 장도혁과 그의 부하 2명이 언니를 발견했어요. 저 여자 어제 말을 끝내기도 전에 언니는 이미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 동생 찾으러 왔어? 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장도혁은 비웃으며 대꾸했어요. 그래, 내 동생이 우리 일에 끼어들어서 말이야. 너도 같이 정리해줄까? 언니는 천천히 고개를 가우뚱하더니 갑자기 장도혁의 멱살을 낚아챘습니다. 장도혁의 몸이 순식간에 차체에 밀려 부딪혔고 둔탁한 소리가 교정에 울려 퍼졌어요. 내 동생한테 손 떼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제대로 보여줄게. 옆에 있던 부하 하나가 주먹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지만 언니는 고개를 살짝 숙여 피하더니 그대로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꺾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명을 질렀고 언니는 그를 밀어내며 다음 상대를 향했습니다. 2번째 남자가 뒤에서 달려들었지만 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뒤꿈치로 그의 무릎을 정확히 걷어찼어요. 남자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교문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교실 창문에 붙어 있던 학생들이 일제히 탄성을 질렀어요. 저 여자 누구야? 유진이 언니래. 유나는 유진이의 손을 꽉 잡으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내 언니 진짜 멋있어. 아래에서는 계속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장도혁은 차에 기대어 있다가 재킷 안쪽에 손을 넣었어요. 유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 조심해. 유진이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지만 언니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장도혁이 무언가를 꺼내려는 순간 언니는 한 발로 그의 손목을 차올렸습니다. 손에서 무언가 떨어졌고 그것은 작은 칼이었어요. 칼까지 들고 다녀? 학교 앞에서? 언니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고 장도혁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대체 뭐야? 알 필요 없어. 그냥 내 동생한테 다신 손대지 마. 언니는 장도혁의 멱살을 다시 잡고
차갑게 속삭였어요. 이게 마지막 경고야. 다음에 또 나타나면 병원 갈 줄 알아. 장도혁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언니는 그를 밀어내며 쓰러진 부하들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일어나서 썩 꺼져. 다시는 이 학교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세 남자는 비틀거리며 차에 올라탔고 검은색 승용차는 급히 학교 앞을 빠져나갔습니다. 언니는 잠시 그 차를 지켜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학교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3층 교실 창가에 서 있는 유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언니는 작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유진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주저앉았고 유나가 얼른 부축했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응, 괜찮아. 그날 오후 유진이는 언니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언니, 전에 군대에 있었어?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가 어렸을 때 일이야. 특수부대에서 일했었어. 특수부대. 근데 이제 다 끝난 일이야.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유진이는 언니의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언니도 힘들었구나. 하지만 유진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장도혁이 차 안에서 상사에게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상사가 한서진 씨의 정체를 알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요. 그날 밤 유진이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언니가 조폭들을 제압하던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언니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니. 유진이는 몸을 뒤척이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니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형민아. 그래서 내가 부탁이 있어. 언니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장도혁이라는 사람 좀 알아봐 줄래? 지역 조폭인데 학생들한테까지 손 떼는 놈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고 언니가 다시 말했어요. 고마워. 그리고 혹시 뒤에 큰 손 있으면 나한테도 알려줘. 이거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 전화가 끊기고 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유진이는 조용히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언니, 아직 안 자? 유진아, 너도 못 자겠구나. 언니는 소파를 톡톡 두드리며 유진이를 불렀고 유진이는 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오늘 무서웠어? 유진이가 물었고 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별로.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나 때문에 언니가 다칠 수도 있었잖아. 유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친구 지키려고 용기 낸 게 자랑스러워. 언니는 유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근데 언니,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야? 응, 707 특임대에 있었어. 5년 동안. 707이면 여군 특수부대잖아. 유진이의 눈이 커졌고 언니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래서 내한테 주짓수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거야. 거기서 배운 거거든. 와, 나 진짜 몰랐어. 내가 어렸을 때니까 굳이 말할 필요 없었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유진이는 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언니 고마워. 오늘 나 지켜줘서. 당연한 거지. 넌 내 동생인걸.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언니의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형민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 지금 확실해? 유진이는 언니의 표정 변화를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내일 다시 연락할게. 전화를 끊은 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유진아, 이거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야. 언니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장도혁 뒤에 큰 조직이 있대. 그리고 그 조직이 학교 이사장이랑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대. 학교 이사장이요? 유진이는 깜짝 놀랐어요. 응,
형민이 형사 쪽에 알아봤는데 최근에 이 지역 학생들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이 문제가 되고 있대. 그런데 신고가 들어와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된대. 왜요? 위에서 누가 맡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경찰도 함부로 못 움직이고. 언니는 주먹을 꽉 쥐었고 유진이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일단 증거를 모아야 돼. 형민이가 도와줄 거야. 경찰 쪽에서도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대. 언니는 유진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당분간은 학교에서 조심해야 돼. 걔들이 직접 나오지는 못할 거야. 하지만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어. 알겠어, 언니. 그리고 유나한테도 조심하라고 전해. 특히 혼자 다니지 말고. 응, 내일 바로 말할게.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잠겼고 유진이는 언니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다음 날 아침 학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어제 있었던 일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유진이는 학교의 유명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야, 유진이다. 언니 진짜 멋있던데? 복도를 지나가는 학생들이 수군거렸지만 이번엔 비난이 아니라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유나가 달려와 유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유진아, 내 언니 덕분에 우리 엄마 오늘 다시 출근하셨어. 진짜 고마워. 다행이다, 유나야. 유진이는 유나의 손을 잡으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교실 문이 열리며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유진아, 잠깐 나와봐. 담임 선생님의 표정은 심각했고 유진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복도로 나갔어요. 유진아, 어제 일로 학교 측에서 너를 징계하려고 해. 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거야. 이사장님이 직접 지시하셨어. 유진이는 순간 이해했습니다. 이사장, 언니가 말했던 그 사람이구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고요? 제가요? 유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진아, 나도 이해해. 근데 이사장님이 직접 나서신 일이라 선생님도 어쩔 수가 없어. 오늘 오후에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더라. 징계위원회요? 응, 그래서 보호자 동반 출석이래. 내 언니한테 연락해. 담임 선생님은 유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교무실로 돌아갔어요. 유진이는 복도에 멍하니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사장이 직접 나선다는 건 언니 말이 맞았어. 점심시간 유진이는 조용히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오늘 오후에 학교 와야 돼. 징계위원회 열린대. 뭐? 징계위원회? 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누가 그런 결정을 내렸어? 이사장이래. 학교 명예 실추시켰다고. 알았어. 내가 갈게. 몇 시야? 3시요. 기다려. 언니가 다 해결할게. 전화가 끊기고 유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후 3시 학교 회의실. 유진이는 언니와 함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교감 선생님, 학생부장 선생님,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장 박철수였어요. 한유진 학생, 그리고 보호자분. 오늘 이 자리는 유진 학생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교감 선생님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고 언니는 팔짱을 낀 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유진 학생은 학교 내에서 외부인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고 어제는 학교 정문 앞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언니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학교 내에서 학생이 조폭한테 협박당하고 있었는데 그걸 도와준 게 잘못인가요? 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잠시 말을 잃었고 이사장 박철수가 끼어들었어요. 보호자분,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럼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조폭이 학교 안까지 들어와서 학생을 협박했는데 선생님들은 뭐 하셨죠? 언니의 질문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학교 앞에서 일어난 일은 제가 한 겁니다. 제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요. 유진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언니는 이사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혹시 이사장님, 왜 이렇게까지 내 동생을 징계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무슨 이유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 이사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학칙을 따르는 것 뿐입니다. 학칙이요? 그럼 조폭이 학교 안에 들어온 건 학칙 위반 아닌가요? 왜 그건 문제 삼지 않으시죠? 언니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이사장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가 아니죠. 이사장님, 혹시 장도혁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 순간 이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구요? 제 동생을 협박한 조폭이요. 그 사람이 이 지역에서 불법 대부업을 하고 있다던데 혹시 이사장님이랑 관련 있으신 건 아니죠?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교감 선생님과 학생부장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이사장을 바라봤습니다. 헛소리 마십시오. 증거라도 있습니까? 이사장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지만 언니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증거는 곧 나올 겁니다.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이거든요. 뭐라고요? 그리고 이사장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언니는 천천히 일어서며 이사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전직 707 특임대 소속이었습니다. 5년간 나라를 지키다 전역한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지금 내 동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 같으세요? 언니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이사장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협박입니까? 아니요, 경고입니다. 언니는 유진이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징계는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저도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이 학교의 부정부패를 신고할 거고 언론에도 알릴 겁니다. 잠깐만요. 이사장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유진아, 가자. 응, 언니.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어 나갔고 뒤에서 이사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서진 씨,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지만 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학교를 빠져나온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고 유진이는 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언니, 진짜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저쪽이 먼저 무너질 거야. 언니는 자신있게 웃으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사장 박철수는 어두운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형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여학생 언니가 707 출신이래요. 이거 계속 밀어붙이면 우리만 손해일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07? 흥미롭군. 알았어. 내가 직접 처리할게. 싸움은 이제 더 큰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학교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징계위원회 이후 이사장은 유진이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았고 조폭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유나가 불안한 표호로 물었고 유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도 그게 이상해. 폭풍 전 고요 같은 느낌이야. 그날 저녁 유진이는 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언니, 요즘 너무 조용한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나도 그게 신경 쓰여. 언니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민이 형사한테 연락 왔는데 장도혁이 갑자기 잠적했대. 잠적이요? 응, 평소 다니던 곳에도 안 나타나고 전화도 안 받는데. 언니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오히려 더 위험해. 조용할 때가 가장 무서운 거야. 그때 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어요.
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진 씨죠? 처음 뵙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십니까?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서진 씨가 요즘 제 사람들을 괴롭히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 사람들이요? 혹시 장도역 뒤에 있는 사람입니까? 역시 똑똑하시군요. 707 출신답습니다. 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유진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언니를 바라봤어요. 저는 한서진 씨와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물러나 주시면 됩니다. 제 동생이 위협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동생은 안전합니다. 제가 보장하죠. 대신 한서진 씨가 더 이상 이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면요. 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한서진 씨도 지킬 게 있을 텐데요. 그 말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언니는 휴대폰을 꽉 쥔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언니, 방금 그게 뭐야? 유진아, 이제 진짜 위험해질 수도 있어. 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유진이는 언니가 긴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니 무서워? 아니, 무섭지 않아. 다만 언니는 유진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다칠까봐 걱정돼. 나는 괜찮아. 언니가 가르쳐 준 거 있잖아. 유진이는 언니의 손을 꽉 잡았고 언니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가는 길. 언니는 평소보다 더 주변을 살피며 운전했어요. 유진아, 오늘은 점심시간에도 혼자 돌아다니지 마. 알았어, 언니. 학교 정문 앞에 차가 멈춰섰고 유진이는 내리려다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언니 조심해. 너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어요. 하지만 교문을 지나는 순간 묘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기분 탓인가? 교실에 들어서자 유나가 창백한 얼굴로 유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우리 엄마한테 또 전화 왔어. 이번엔 다른 사람이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무서웠대.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고 유진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했는데? 이번 주 안에 돈 안 갚으면 나한테 직접 찾아오겠대. 유나는 그 말을 끝으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유진이는 유나를 끌어안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역시 그냥 넘어갈 리 없었어. 점심시간 유진이는 조용히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유나 엄마한테 또 협박 전화 왔대. 뭐? 지금 당장 학교 앞으로 나와. 내가 데리러 갈게. 언니 수업 중인데. 상관없어. 지금 위험해. 빨리 나와. 언니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유진이는 유나의 손을 잡고 교실을 빠져나왔어요.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유진이는 재빨리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유진아, 빨리 가자. 유나가 재촉했고 두 사람은 서둘러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정문 앞에는 언니의 차가 서 있었고 언니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날카롭게 살피고 있었어요. 빨리 타. 유진이와 유나가 차에 올라타자 언니는 즉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검은색 SUV 한 대가 길을 막아섰어요. 언니는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차가 삐걱거리며 멈춰 섰습니다. 언니, 괜찮아. 절대 차에서 내리지 마. 언니는 유진이를 뒤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SUV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 한 명이 내렸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언니의 차 앞으로 다가왔어요. 언니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당신이 어젯밤에 전화한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한서진 씨,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 동생들한테 손대지 마. 마지막 경고야. 경고라니,
저도 비즈니스맨입니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싶을 뿐이에요. 합리적? 학생들 협박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남자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한서진 씨 707 특임대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해요. 복잡하든 말든 내 동생한테 손 떼면 끝장을 볼 겁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차 안에서 지켜보던 유진이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언니, 제발 조심해. 한서진 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죠. 이 일에서 손 떼세요. 정작 남자는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지만 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거절한다고 했잖아. 그렇다면 어쩔 수. 그 순간 언니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남자의 멱살을 낚아채고 차체에 밀어붙인 거예요. 내가 군대 출신이라고 얕보는 건가? 여기가 전쟁터가 아니라고? 언니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고 남자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SUV에서 덩치 큰 남자 둘이 급히 내렸어요. 사장님. 하지만 언니는 이미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었고 두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덤벼봐, 상대해줄게. 차 안에서 지켜보던 유진이는 손에 땀을 쥐었어요. 언니. 유나는 유진이의 팔을 꽉 붙잡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언니는 몸을 낮춰 피하더니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으악! 남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덤벼들었습니다. 언니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정확히 찔렀어요.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고 언니는 천천히 정작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내 대답이야. 더 물어볼 거 있어? 정작 남자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비웃었어요. 역시 707 출신답군요. 하지만 한서진 씨, 세상엔 주먹으로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 그럼 뭐로 하는데? 권력이죠. 남자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언니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유진이와 유나가 학교에서 찍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하는 거야? 별거 아닙니다. 그냥 보험이죠. 한서진 씨가 계속 방해하시면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평범하게 지낼 수 없을 겁니다. 학생들을 협박해? 협박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교육청, 언론, 경찰. 다 소용없어요. 제 뒤에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남자는 여유롭게 웃으며 차로 돌아갔어요. 일주일 들이죠.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SUV가 떠나고 언니는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급히 차에서 내려 언니에게 달려갔어요.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무력감이 느껴졌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유나는 계속 울먹이고 있었고 유진이는 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어떡해? 일단 형민이 형사한테 연락해야겠어. 언니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민아, 나야.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 통화가 이어지는 동안 유진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전화를 끄는 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형민이가 그러는데 그 남자 이름이 강민석이래.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사업가인데 뒤로는 온갖 불법을 다 한대. 그럼 경찰이 잡으면 되잖아. 유진이가 외쳤지만 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문제야. 시의원이랑 경찰서장이랑 다 연결되어 있대. 증거가 있어도 함부로 못 건드린대. 그럼 우리는? 형민이가 내일 직접 만나자고 했어. 방법을 찾아보자고. 그날 밤 유진이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문득 거실에서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맞아. 내가 말한 그 사람. 혹시 지금도 연락 가능해?
유진이는 조용히 일어나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707 동기 중에 지금 국정원에 있는 애 있잖아. 그 애한테 부탁해볼까 해. 잠시 침묵이 흘렀고 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알아. 위험한 거 알아. 근데 내 동생이야.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전화가 끊기고 유진이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어요. 언니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다음 날 방과 후 언니는 유진이와 유나를 데리고 한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데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서진아, 오랜만이야. 형민 오빠. 언니가 반갑게 일어나 인사했고 남자는 강영민 경찰관님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유진이구나. 그리고 제 친구 유나예요. 유진이가 소개하자 강영민 경찰관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걱정 마. 아저씨가 도와줄게. 정말요? 유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고 강영민 경찰관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서진이가 부탁하는 건데 당연하지. 그리고 말이야. 강영민 경찰관님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강민석이라는 사람, 내가 몰래 조사해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걸려 있더라. 어떤 게요? 불법 대부업, 학생 대상 협박, 횡령. 증거만 확보하면 단번에 넘어갈 놈이야. 언니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 그게 문제야. 녀석이 워낙 조심스럽게 움직여서 꼬리를 안 잡히거든. 근데 강영민 경찰관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만약 현장을 잡으면 돼. 동거래하는 순간이나 협박하는 장면 같은 거. 그럼 함정 수사를 해야겠네요? 맞아. 근데 위험해. 상관없어. 내 동생 지키는 건데. 언니는 단호하게 말했고 유진이는 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언니, 나도 도울게. 유진아, 넌. 나도 할 수 있어. 언니가 가르쳐 준 거 있잖아. 유진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우리 함께 해보자.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전은 이틀 후로 정해졌습니다. 유나 엄마 앞으로 온 빛 독촉 문자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오늘 밤 9시 서울 공원에서 만나자. 돈 가져와. 강민석 측에서 보낸 문자였고 강영민 경찰관님은 이걸 함정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서진아, 넌 공원 입구에서 대기하고 유진이는 절대 나서면 안 돼. 네, 알았어요.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그날 저녁 8시 반. 언니는 검은색 후드를 입고 공원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유진아, 절대 차 밖으로 나오면 안 돼. 알았지? 응, 언니도 조심해. 언니는 유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차에서 내렸어요. 공원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죠. 언니는 나무 뒤에 숨어 주변을 살폈어요. 9시 정각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공원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장도혁과 부하 한 명이었어요. 강민석은 안 왔네. 언니는 혀를 찼지만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장도혁은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상하네. 아직 안 왔나? 그때 언니가 후드를 눌러 쓴 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돈 가져왔어요. 언니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게 내며 봉투를 들어 보였어요. 장도혁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늦었네. 이자 더 붙었어. 얼마요? 200만 원. 너무 많잖아요. 싫으면 말고 그럼 내 딸한테 직접 받으러 갈까? 장도혁이 협박조로 말하는 순간 언니는 재빨리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학생한테 직접 간다고요? 그게 협박 아닌가요? 협박? 웃기네. 빚은 갚아야지. 이 빚 원금이 얼마였죠? 50만 원. 50만 원이 어떻게 200만 원이 돼요? 이자야, 이자. 장도혁은 짜증스럽게 소리쳤고 언니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이자율이 얼마인데요? 그건 어쨌든 200 내놔. 그 순간 언니가 후드를 벗었습니다.
한서진? 장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어요. 이 녹음 경찰한테 넘기면 넌 끝이야. 뭐. 불법 대부업, 학생 협박, 다 증거 확보했어. 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고 장도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야, 이거 함정이야. 빨리 가. 장도혁과 부하가 차로 달려가려는 순간 경찰차 2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공원으로 들어왔어요.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강영민 경찰관님이 차에서 내리며 소리쳤고 장도혁은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한서진 씨 수고했어요. 녹음 파일 여기 있어요. 언니는 휴대폰을 건네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장도혁은 수갑이 채워지며 경찰차에 실렸고 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 안에서 지켜보던 유진이는 급히 차에서 내려 언니에게 달려갔어요. 언니, 유진아, 봤지? 이제 저 사람은 끝이야. 정말 끝난 거야? 아직 아니야. 진짜는 강민석이거든. 언니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영민 경찰관님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서진아, 장도혁 잡았으니 이제 강민석 차례야. 얘가 자백하면 연결고리가 나올 거야. 고마워 형민 오빠. 천만에 내일 조사 결과 나오면 연락할게. 경찰차가 떠나고 언니와 유진이는 나란히 차에 올라탔어요. 언니, 이제 안전한 거지? 아직 몰라. 강민석이 어떻게 나올지. 하지만 그날 밤 강민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장도혁이 잡혔다고? 바보 같은 놈.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서진, 이제 직접 움직여야겠어. 강민석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작전은 이틀 후로 정해졌습니다. 유나 엄마 앞으로 온 빚 독촉 문자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오늘 밤 9시 공원에서 만나자. 돈 가져와. 그날 저녁 8시 반 언니는 검은색 후드를 입고 공원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유진아, 절대 차 밖으로 나오면 안 돼. 알았지? 응, 언니도 조심해. 9시 정각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공원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장도혁과 부하 한 명이었어요. 언니는 후드를 눌러 쓴 채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돈 가져왔어요. 언니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게 내며 봉투를 들어 보였어요. 장도혁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늦었네. 이자 더 붙었어. 200만 원. 학생한테 직접 간다고 했죠? 그게 협박 아닌가요? 언니는 재빨리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협박? 웃기네. 빚은 갚아야지. 그 순간 언니가 후드를 벗었습니다. 한서진? 장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언니는 차갑게 웃었어요. 이 녹음 경찰한테 넘기면 넌 끝이야. 뭐. 야, 빨리 가. 장도혁과 부하가 차로 달려가려는 순간 경찰차 2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들어왔어요.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강영민 경찰관님이 차에서 내리며 소리쳤고 장도혁은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 안에서 지켜보던 유진이는 급히 차에서 내려 언니에게 달려갔어요. 언니, 이제 끝난 거야? 아직 아니야. 진짜는 강민석이거든. 언니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밤 강민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에 차 있었어요. 장도혁이 잡혔다고? 바보 같은 놈.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장도혁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는 다시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언니는 계속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오늘도 내가 데려다 줄게. 언니, 괜찮아. 이제 안전한 거 아니야? 아니야, 강민석이 아직 잡히지 않았어. 그날 오후 강영민 경찰관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진아, 큰일 났어. 장도혁이 입을 다물었어. 뭐? 왜? 누군가 변호사를 보냈어. 그리고 협박한 것 같아.
가족을 건드린다고. 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민석 놈이군. 맞아. 이제 직접 증거를 잡아야 해. 장도혁 진술만으론 부족해. 전화를 끊은 언니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언니, 어떡해? 유진아,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언니는 노트북을 펼치고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는 언니 옆에 앉아 화면을 바라봤어요. 언니, 뭐 찾는 거야? 강민석 회사 정보, 어디선가 허점이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러다 유진이가 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언니, 이거 봐. 강민석 회사가 다음 주에 투자 설명회 한대. 투자 설명회? 응, 여기 보면 학교 이사장이랑 시의원들도 온다고 나와 있어. 언니의 눈이 빛났습니다. 거기서 돈거래가 이루어질 거야. 그럼 우리가 잠입하면? 위험해, 유진아. 언니 혼자는 더 위험하잖아. 나도 갈래. 유진이의 눈빛은 단호했고 언니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대신 내 말 꼭 따라야 해. 다음 날 언니는 강영민 경찰관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형민 오빠, 투자 설명회에 잠입할 거야. 미쳤어? 거기 경호원들 바글바글 할 텐데. 그래도 가야 해.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강영민 경찰관님은 한숨을 쉬며 작은 장치를 건넸어요. 이거 초소형 카메라야. 옷에 달고 가. 실시간 송출되니까 내가 밖에서 확인할게. 고마워. 투자 설명회 당일 언니와 유진이는 정장을 차려입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 초대장을 검사하는 경호원이 서 있었어요. 초대장 보여주세요. 언니는 미리 준비한 가짜 초대장을 내밀었고 경호원은 잠시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세요. 행사장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샴페인을 들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유진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언니, 저기 봐. 구석진 자리에 강민석이 학교 이사장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기야, 가까이 가보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언니와 유진이는 샴페인 잔을 들고 자연스럽게 강민석 근처로 다가갔어요. 초소형 카메라가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이번 건으로 학교 쪽 문제는 다 정리됐습니까? 강민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그 여학생 건은 조용히 넘어갈 겁니다. 이사장 박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약속한 금액은? 여기 있습니다. 이사장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건넸어요. 유진이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저게 증거야. 그때였습니다. 강민석이 고개를 돌려 언니와 유진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저기, 혹시 초대받으신 분들입니까? 강민석이 다가오며 물었고 언니는 침착하게 미소 지었어요. 네,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요. 그렇군요. 그런데 얼굴이 낯익은데. 강민석은 언니를 유심히 바라봤고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한서진 씨? 오랜만이네요, 강민석 씨. 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흘렀어요. 강민석은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더니 경호원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저 사람들 밖으로 모셔내.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다가왔고 유진이는 본능적으로 언니 뒤로 물러섰어요. 잠깐, 우리 초대장 있어요. 가짜 초대장이죠. 불법 침입입니다. 강민석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재빨리 유진이의 손을 잡고 뒤쪽 출구로 달렸어요. 빨리. 경호원들이 뒤쫓아왔고 행사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달리던 유진이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언니, 녹화는 됐어? 됐어. 이제 밖으로만 나가면 돼. 두 사람은 비상계단으로 향했지만 위에서도 경호원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막혔어. 유진이가 외쳤고 언니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기 화장실로. 두 사람은 여자 화장실로 뛰어들었고
문을 잠갔어요. 밖에서 경호원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와요. 도망 못 가요. 언니는 휴대폰을 꺼내 강영민 경찰관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증거 확보. 지금 호텔 3층 화장실. 빨리 와. 유진아, 조금만 버티면 돼. 응. 화장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경찰차 2대가 호텔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언니, 경찰 왔어. 다행이다. 그때 화장실 문이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문을 부수려는 거였어요. 어떻게 언니?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언니는 유진이를 뒤로 감싸며 문을 바라봤습니다. 쿵, 쿵. 문이 점점 흔들렸고 마침내 경호원 하나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잡았다. 하지만 언니는 재빨리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으악! 2번째 경호원이 달려들었지만 언니는 발로 그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렸어요. 역시 707 출신이군. 복도에서 강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서진 씨, 이제 그만하죠. 당신이 먼저 그만두세요. 학생들 협박하는 거. 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증거 녹화한 거 알아요. 소용없어요. 내 변호사가 다 처리할 겁니다. 그럴까요? 그 순간 강영민 경찰관님이 경찰관들과 함께 복도에 나타났어요. 강민석, 당신을 뇌물수수와 공갈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서진 씨가 보낸 영상 다 받았어요. 이사장이랑 돈 주고 받는 거 똑똑히 찍혔더군요. 수갑이 채워지고 강민석은 끌려갔습니다. 유진이는 언니를 꽉 끌어안았어요. 언니, 우리 해냈어. 응, 이제 정말 끝났어. 호텔 로비는 경찰과 기자들로 북적였어요. 강민석과 이사장 박철수는 수갑을 찬 채 경찰차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강민석이 발버둥 쳤지만 경찰관들은 단호하게 그를 차에 태웠어요. 언니와 유진이는 강영민 경찰관님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서진아, 정말 대단해. 이렇게 깔끔하게 끝날 줄 몰랐어. 형민 오빠 덕분이야. 아니야, 내 용기 덕분이지. 강영민 경찰관님은 유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유진이도 정말 잘했어. 무서웠을 텐데. 괜찮았어요. 언니가 있었으니까요. 유진이는 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음 날 뉴스에는 강민석 체포 소식이 대서특필되었어요. 지역 유력 사업가 강민석, 불법 대부업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학교 이사장까지 연루, 교육계 부패 드러나. 유진이는 아침 뉴스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 진짜 끝난 거지? 응, 이제 정말 끝났어. 언니는 유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학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학생들이 유진이를 보며 인사했어요. 유진아, 진짜 대단해. 내 덕분에 학교가 깨끗해졌어. 유나는 유진이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유진아, 고마워. 우리 엄마도 이제 편하게 일하실 수 있대. 다행이다, 유나야. 2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점심시간 김우철 경비원님이 유진이를 찾아왔습니다. 유진아, 잠깐 나와볼래? 경비실로 간 유진이는 경비원님이 준비한 음료수를 받았어요. 유진아, 내 언니 정말 대단한 분이야. 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리고 너도 대단해. 친구를 지키려고 나선 용기가 정말 멋있었어. 경비원님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유진이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니야, 세상엔 부당한 일 보고도 모른 척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근데 너는 나섰잖아. 그게 진짜 용기야. 유진이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날 저녁 유진이는 언니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 뭐 할 거야? 글쎄, 평범하게 살아야지 뭐. 평범하게? 언니가? 유진이가 장난스럽게 물었고 언니는 웃으며
유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평범하게. 근데 유진아 너는? 나? 응, 오늘부터 훈련 2배야. 이번 일로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거든. 언니, 유진이가 항의했지만 언니는 이미 매트를 펼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주짓수 훈련을 이어갔고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자신에게도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힘은 언니가 가르쳐준 용기에서 나온다는 걸요. 싸움은 끝났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교에는 새로운 이사장이 부임했고 학생인권 보호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복도는 이제 평화로웠습니다. 유진이는 유나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웃고 있었어요. 유진아,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정말 고맙대. 이제 빚도 다 정리됐고 편하게 일하신대. 다행이다 유나야. 다 너랑 내 언니 덕분이야. 유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유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김우철 경비원님이 유진이를 불렀어요. 유진아, 나 다음 달에 고향으로 내려가. 네. 왜요? 나이도 있고 이제 좀 쉬고 싶어서. 근데 내 덕분에 마지막이 정말 의미 있었어. 경비원님은 유진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엔 부당한 일 보고도 외면하는 사람이 많은데 넌 나섰잖아. 그게 진짜 용기야. 경비원님, 앞으로도 그 용기 잃지 마, 알았지? 네, 꼭 기억할게요. 하교 시간, 언니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오른 유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이번 일 겪으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 뭘 배웠는데? 무서운 건 싸움이 아니라 외면이었어. 다들 알면서도 모른 척 했잖아. 언니는 잠시 유진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래서 내가 더 대단한 거야.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없었으면 나도 못했을 거야. 아니야, 유진아, 용기는 원래 내 안에 있었어. 나는 그냥 방법을 알려준 것뿐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언니가 말했어요. 유진아, 오늘은 훈련 쉬자. 대신 같이 영화 볼까? 진짜? 언니가? 응, 오늘은 특별히. 그날 밤 두 자매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유진이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지만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바꿔가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유진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학교로 향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1학년 한 명이 선배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잠시 멈춰 섰다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선배, 그러지 마세요. 유진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선배는 순간 유진이를 알아보고는 헛기침을 하며 물러섰어요. 미안, 장난이었어. 1학년 학생은 유진이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괜찮아. 앞으로도 이런 일 있으면 참지 말고 말해. 유진이는 빙그레 웃으며 교실로 향했습니다. 언니의 말이 맞았어요. 용기는 원래 그 안에 있었고 이제 그걸 쓸 줄 알게 된 거죠. 그날 저녁 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나 나중에 경찰 되고 싶어. 경찰? 응, 형민 오빠처럼 약한 사람들 지켜주고 싶어. 언니는 유진이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좋아, 언니가 도와줄게. 두 사람은 손을 마주 잡았고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끝났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